네, 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포스텍 생명과학과 이승우 교수님 연구실에서 면역치료, 항암 면역치료 분야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다음 제목, IL-7 Primed Bystander CD8, Tumor Infiltrating Lymphocyte Optimized the Anti-Tumor Efficacy of T-Cell Engager Immunotherapy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번 달에 셀레포츠 메디슨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종양 안에는 여러 가지 면역세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CD8 T셀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CD8 T셀 리스폰스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튜머 안티젠을 업테이크한 DC가 튜머 드레인 림프노드에서 T셀을 프라이밍하고 또 액티베이션 시키면 이런 활성화된 T셀은 다시 튜머 사이트로 가서 직접적으로 튜머를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사이토카인을 분비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인다이렉트하게 튜머 킬링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CD8 T셀 리스폰스를 강화시키는 것이 이런 항암 면역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CD8 T셀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어, 성공적인 면역 치료법의 어떤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L-7은 커먼 감마 체인 사이토카인으로 알려져 있고, T셀 호메오스테시스의 중요한 사이토카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스트로말 셀에서 분비되는 IL-7은 T셀에 발현하는 이런 IL-7 리셉터에 결합을 하게 되면은 IL-7 시그널링을 줄 수가 있는데, 이런 잭스텝 패스웨이로 필두로 여러 가지 시그널링을 통해서 T셀의 서바이벌과 프로리퍼레이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IL-7 리셉터는 상대적으로 레귤러토리 T셀에서 발현이 낮기 때문에 그 안정성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 왔었고, 이런 항암 면역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T셀의 서바이벌과 프로리퍼레이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서 오래전부터 포턴트한 이뮤노세라피틱 에이전트로 연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제조합, 레코메넌트 IL-7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굉장히 짧고 생산성이 낮아서 이러한 약제로서의 그런 에피커시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물질은 리컨비넌트 휴먼 IL-7 하이에프C라고 하는 물질로서 IL-7에도 어느 정도 엔지니어링이 들어가 있고 하이에프C라고 하는 부분이 퓨전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생산성과 안정성을 지니게 됐고 무엇보다도 반감기가 굉장히 증가되어 있는 기존의 한계점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리커뮤니티먼 IL-7 IFC, 줄여서 앞으로는 IL-7 IFC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IL-7 IFC에 대한 기본적인 항암 면역 반응들을 분석을 하였는데요. 그 결과 이런 IL-7 IFC 자체만으로 이런 도즈 디펜던트한 항암 효능을 마우스 모델에서 볼 수가 있었고, 더구나 이런 케모세라피나 ICB, 이뮨 체크포인트 블라케이드와 같은 기존의 약제의 효능도 월등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IL-7 하이FC에 대한 메커니즘으로는 투여하였을 때 여러 가지 면역세포군 중에서 이런 CD8 T셀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런 CD8 T셀을 디플레이션 하였을 때 IL-7 하이FC에 의한 항암 효능이 사라지는 걸 통해서 이런 IL-7 하이FC에 의한 항암 효능이 CD8 T셀에 굉장히 디펜던트하다라는 부분까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IL-7 IFC는 현재 네오 이뮨텍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콜라보레이터 회사들과 IL-7, 이 회사 명에서는 이제 NTI-7이라고 부르는데, 이 IL-7 IFC는 여러 가지 약제들과 콤비네이션 혹은 모노세라피로 여러 가지 암종에 대해서 현재 임상 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IL-7 IFC는 굉장히 프로미싱한 이뮨 옹콜로지 드럭 캔디데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양 안에 들어와 있는 CD8 T셀에 IL-7 IFC가 정확하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는 상세하게 분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IL-7 IFC가 종양 내에 CD8 T셀을 굉장히 많이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종양 안에 있는 여러 가지 CDT 셀 서브셋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R7
이런 종양 안에는 굉장히 T셀이 헤테로지너스하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종양을 인지할 수 있는 PD-1 포지티브, 튜머 리액티브 T셀도 종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실제로 인간 종양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안티젠 스페시픽한 튜머 안티젠에는 반응하지 않는 이런 바이스탠더 T셀들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튜머 리액티브 T셀은 이 자체만으로 굉장히 종양 안에서 헤테로지너스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크로닉한 안티젠 스티뮬레이션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그저션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클로널 익스펜션이 줄어들고 T셀 펑션이 낮아지는 그러한 현상을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했던 부분은 IL-7IFC가 종양 안에 CD T셀을 증가시키긴 하지만 어떠한 T셀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특히나 이런 튜머 리액티브 T셀에서는 이런 이그저션 과정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했던 부분은 이런 헤테로지너스한 종양 안의 CD T셀을 어, 세심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싱글셀 RNA-식 기법을 도입을 하였고요. 그래서 MC38 종양 모델에서 IL-7IFC를 처리를 하고 피크 타임 포인트에서 CDA T셀만을 종양 안에 있는 CDA T셀을 솔팅을 해서 싱글셀 RNA-식과 싱글셀 TCR-식을 동시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런 MC38 종양 내에는 이렇게 6가지 클러스터의 CDA T셀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는데요. 흥미롭게도 이런 CDA T셀은 크게 2가지 파트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튜머 리액티브 T셀 마커인 PD-1과 이펙터 몰레큐인 그랜자인비를 강하게 발현하고 있는 왼쪽 클러스터 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CD62과 TCF1, 나이브 혹은 센트럴 메모리 마커를 많이 발현하는 오른쪽 세포군으로 나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왼쪽에 있는 1번과 4번 클러스터에 있는 셀들을 튜머 리액티브 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4가지 세포군들을 바이스탠더 T셀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튜머 리액티브 셀은 종양 안에서 안티젠 스티뮬레이션에 의해서 클로널 익스펜션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탑5 익스펜디드 클론의 셀들의 분포를 보았을 때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 1번과 4번 클러스터에 주로 분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MC38 종양 안에는 이런 튜머 리액티브 셀과 바이스탠더 T셀들이 분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원래 컨트롤 그룹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버퍼 그룹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종양 안에 있는 T셀들, CDA T셀들은 대부분 튜머 리액티브 T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IL-7IFC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런 PD-1을 발현하는 이런 종양 튜머 리액티브 T셀보다 PD-1을 전혀 발현하지 않고 있는 바이스탠더 CD T셀의 분포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싱글셀 RNA-식 데이터가 아니라 팩스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확인했던 MC38 종양 이외에도 다양한 백그라운드와 다양한 이뮤노제니시티를 가지고 있는 4가지 암종에 대해서 실제로 IL-7IFC를 처리하였을 때 PD-1 네거티브 CD8 T셀이 증가하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팩스 분석을 하였고요. 그래서 앞서서 확인했던 MC38 종양 이외에도 BCSF10, 멜라노마, CT26, 대장암 모델, 41과 같은 다양한 암종에서 CD8 T셀 중에서 PD-1을 발현하는 셀의 파퓰레이션이 훨씬 더 프리퀀시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실제 셀 넘버로 보았을 때에도 이런 PD-1 포지티브 CD8 T셀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PD-1 네거티브 CD8 T셀이 IL-7IFC를 처리하였을 때 종양에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휴먼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메타스타틱 콜레렉탈 오버리안 캔서 페이션 4명의 캔서 페이션트를 분석을 하였고요. I7IFC 트리트먼트 프리 포스트를 비교를 하였을 때 실제로 휴먼 튜머 안에서도 CD8 T셀이 증가를 하고 이렇게 증가한 CD8 T셀 대부분이 PD-1 네거티브 CD8 T셀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싱글셀 RNA-seq과 팩스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IL7 하이FC를 처리를 하게 되면은 CD8 T셀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지만 대부분 PD-1 네거티브 바이스탠더 CD8 T셀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궁금했던 부분은 IL7 하이FC를 처리했을 때 앞서 봤었던 튜머 리에이티브 셀과 바이스탠더 T셀 안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가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튜머 리액티브 셀과 바이스탠더 T셀을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싶었고요. 어, 그래서 튜머 리액티브 T셀을 특정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클로널 사이즈로 이제 셀들을 분류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튜머 리액티브 T셀은 실제로 튜머를 인지하고 있고 튜머 안에서 안티젠 스티뮬레이션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클로널 익스펜션을 할 것이고 따라서 클로널 사이즈가 3 이상인 셀들은 튜머 리액티브 셀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클로널 사이즈가 3 이상인 셀들을 어, 3 이상인 셀들의 분포를 살펴보면은 앞서 보셨다시피 왼쪽 클러스터에 대부분 몰려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로널 사이즈가 3 이상인 셀들 안에서 어떠한 트랜스크립셔널 체인지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았을 때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이그저션과 관련된 마커들이 IL7 하이프C를 처리하였을 때 낮아진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PD1은 큰 차이는 없었지만 CTLA4, TIM3, CD39, 그리고 포엄비비아와 같은 여러 가지 이그저션 마커들의 발현이 낮아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톡스와 ID2와 같이 T셀 이그저션에 굉장히 연관이 깊은 트랜스크립션 팩터들도 역시 발현이 낮아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저희는 R7-HIFC가 튜머 리액티브 셀 안에서 이그저션 과정을 어느 정도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결론을 지었고요. 사실은 이런 튜머 리액티브 셀보다 저희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바이스탠더 CDA T셀인데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R7-HIFC를 처리하였을 때 튜머 리액티브 셀보다 바이스탠더 CDA T셀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스탠더 CDA T셀 안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관찰을 하였을 때 IL7 하이프C를 처리받은 바이스탠더 T셀에서는 센트럴 메모리, 어소시에이트 유전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또한 리보조멀 프로틴의 양도 증가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두 가지 피처들은 IL7 하이프C, IL7 하이프C에서 들어온 바이스탠더 CDA T셀들이 센트럴 메모리 T셀의 피노타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또한 PD1과 CTLA4와 같은 이그저션 마커들을 보았을 때에는 이미 튜머 안티젠을 보고 있지 않은 바이스탠더 T셀이라서 컨트롤 그룹에서도 이미 이런 이니비토리 리셉터의 발현이 낮아져 있지만 IL7 IFC를 처리하게 되면은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고 반대로 TCR 시그널링과 관련된 LCK나 LAT와 같은 분자의 발현은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R7 하이프시에 의해서 유도된 바이스탠더 CDA T셀은 센트럴 메모리 피노타입을 가지고 있고 전혀 이그저션이 되어 있지 않지만 높은 리콜 캐패시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금 전에 분석했었던 부분들을 단일 유전자 수준이 아니라 진셋 일리치먼트 어널시스를 통해서 전체 진셋 단위에서 분석을 하였을 때에도 메모리 T셀의 어떤 피처들은 이런 IL7 IFC Induced Bystander T셀에서 증가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TCR 패스웨이의 포지티브 레귤레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 셋들도 IL7을 처리했을 때 이런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자면은 저희는 IL7 IFC를 처리했을 때 종양 안에 있는 CD8 T셀의 변화를 관찰을 하고 싶었고요. 그 결과 IL7 IFC가 CD8 T셀을 굉장히 많이 증가시키긴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바이스탠더 T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변화를 관찰하였을 때 튜머 리액티브 T셀 안에서는 이그저션 과정이 약화되는 현상을 보았고요. 반대로 바이스탠더 T셀 안에서는 전혀 이그저션 되어 있지 않고 높은 TCR 리콜 캐패시티를 보이는 센트럴 메모리 피노타입의 셀들인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셀들이 IL-7IFC에 의해서 종양 안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있지만 이들은 튜머 넌 리액티브하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는 현재 액티베이션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중항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략하게 인트로덕션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는 동시에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항원을 잡을 수 있는 안티바디입니다. 그래서 이중항체이고요. 이러한 동시에 두 가지의 다른 항원을 잡을 수 있다라는 특성 때문에 사실 한 가지의 기능이 아닌 굉장히 다재다능한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펙터 셀을 튜머 셀로 리다이렉션 시키는 그러한 컨셉이 있고, 음, 또는 이제 튜머 타겟티드 한쪽은 이제 튜머 타겟팅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이제 이뮤노 모듈레이터를 달아서 종양 특이적으로 이뮤노 모듈레이션을 하거나 혹은 동시에 두 가지의 이뮤노 모듈레이터들을 조절하거나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사실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항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러한 이중항체는 매년 클리니컬 디벨롭먼트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실제로 이중항체는 현재 항암 면역 치료제 시장에서 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유망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중항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보이는 이뮨 이펙터 셀 리다이렉터인데요. 그 중에서도 T셀을 리다이렉팅 하는 것을 바이스페시픽 T셀 인게이저라고 부르고 줄여서 T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TC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한쪽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항원을 잡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T셀이 발현하고 있는 CD3를 잡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튜머 어소시에이티드 안티젠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이중항체는 한쪽은 T셀을 잡을 수가 있고 나머지 한쪽은 튜머셀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T셀로 하여금 이런 튜머셀과 가까워지게 만들어주고 인게이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TC는 실제로 이뮤노로지컬 시냅스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한 T셀이 발현하는 CD3를 직접적으로 바인딩을 하기 때문에 T셀의 TCR 스페시피시티와는 상관없이 T셀로 하여금 타깃셀을 죽일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는 데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TC 형태는 현재 여러 가지 암종에서 FDA 승인된 여기 표는 이제 FDA 승인된 이중항체 표인데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이중항체가 현재 TC의 형태로 승인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현재까지 승인된 TC는 대부분 혈액암종에 대해서 이제 승인이 되었는데요. 솔리드 캔서에 대한 TC는 한 종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혈액암종에서는 바이스페시픽 T셀 인게이저, TC의 효능이 잘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고형암종에서는 이런 TC가 그 효능이 혈액암보다는 잘 나오고 있지 못한데요. 이런 혈액암에서는 효능이 좋지만 고형암에서는 상대적으로 효능이 낮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요소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혈액암과 달리 고형암은 이 조직 내에서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클러스터를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가 굉장히 이뮤노 서프레시브하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이런 이뮤노 서프레시브한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때문에 이런 TCA가 효능이 없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이런 TCA라는 개념 자체가 T셀로 하여금 튜머셀을 잘 죽일 수 있도록 리다이렉션 해주는 것인데 이런 고형암에는 종종 많은 수의 T셀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T셀을 튜머셀로 리다이렉션을 하고 싶어도 한정된 숫자의 T셀 때문에 TC의 효능이 떨어진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트리트먼트 이런 TC를 처리하기 전에 T셀 덴시티가 실제로 TC 세라피의 리스폰스에 굉장히 중요한 크리티컬 디터미넌트다라고 하는 논문도 나와 있고요. 따라서 고형암종 안에서 TC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될 수 있는
이런 이중항체에 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T셀의 숫자가 많이 분포하는 것이, 음, 증가시키는 것이 고형암종에서 이중항체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파트 1에서 말씀드렸다시피 IL7은 실제로 종양 안에서 CD T셀을 굉장히 많이 증가시키지만 그중 대부분이 음, 액티베이션이 되어 있지 않은 바이스탠더 CD T셀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셀들은 이그저션이 되어 있지 않고 TCR 리콜 캐패시티가 높아서 지금 액티베이션이 될 준비는 되어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액티베이션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바이스페시픽 T셀 인게이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 이런 TC가 고형암종에서 효능을 내기 위해서는 T셀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 IL7 IFC와 바이스페시픽 T셀 인게이저를 병용 투여했을 때 서로에게 윈윈인 그러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바이스페시픽 T셀 인게이저는 IL7에 의해서 증가된 그러한 바이스탠더 T셀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종양을 죽일 수 있도록 리다이렉션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반대로 이중항체 입장에서는 이중항체가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T셀의 넘버 자체를 IL7 IFC가 굉장히 증가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IL7 IFC와 TC를 병용 투여했을 때 항암 효능이 증진되는지를 알고 싶었고, 이를 위해서 바이스페시픽 T셀 인게이저를 강원대학교와 협업하여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이중항체는 마우스 PDL론과 마우스 CD3를 잡는 바이트의 형태로 제작을 하였고요. 그래서 일단 MC38 종양 모델에서 항암 효능을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IL7을 먼저 치고, 스킴을 보시면 IL7을 먼저 치고, 종양 안에 CD8 T셀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있을 때, 이런 바이스페시픽 T셀 인게이저를 5회 투여하는 방식으로 항암 효능을 검증을 하였고요. 실제로 IL7 단독이나 TC 단독에 비해서 IL7 IFC와 TC를 동시에 처리했을 때 항암 효능이 증진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는 다양한 종양 모델에서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빅시스템 F10 모델에서도 역시나 다른 모노세라피에 비해서 콤비네이션을 했을 때 항암 효능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좀 더 튜머 사이즈가 큰 어드밴스드 MC38 모델에서는 이런 이중항체를 인트라 튜머럴하게 인젝션을 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R7과 TC를 콤비네이션 했을 때 어, 이중항체를 종양 내에 주입을 하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항암 효능을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항암 효능의 증진이 저희가 만든 한 가지의 이중항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안티 휴먼 헐트와 안티 마우스 CD3를 바인딩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이중항체도 제작을 해서 항암 효능을 확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이중항체 같은 경우는 안티 휴먼 헐투를 잡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휴먼 헐투를 발현하는 마우스 종양 모델에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종양에서는 이 마우스에서는 휴먼 헐투를 발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메커니즘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실제로 IL7과 이중항체를 처리하였을 때, 콤비네이션 했을 때에만 항암 효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IL7과 이런 이중항체를 처리했을 때 항암 효능이 증진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항암 효능이 증진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IL7과 이중항체를 처리하고 일단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분석 진행 결과 이 콤비네이션 R7과 이중항체를 같이 넣어준 경우에는 CD8 T셀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PD-1 포지티브 튜머 리액티브, PD-1 네거티브 바이스탠더로 나누어 보았을 때 PD-1 포지티브 CD8 T셀, PD-1 네거티브 바이스탠더 T셀 모두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다만 PD1 네거티브 바이스탠더 CDA T셀들이 훨씬 더 많은 양으로 종양 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PD1 포지티브와 PD1 네거티브 셀 안에서 이펙터 펑션을 먼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제 PD1 포지티브 셀들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튜머 리액티브 셀이고 이미 컨트롤 그룹에서도 그레인자임이나 퍼퍼린과 같은 그런 사이토톡신 몰레큘을 거의 세츄레이션 되게 발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IL7이나 이중항체를 처리한다고 해서 그 차이가 나지는 않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PD1 네거티브 바이스탠더 CDA T셀이었습니다. 이러한 셀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스탠더 T셀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이제 그랜자임이나 포퍼린의 발현을 낮게 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IL7과 TC를 콤비네이션 하게 되면은 거의 80%에 육박하는 바이스탠더 T셀들이 이런 그랜자임비를 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은 MFI로 봤을 때에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런 이중항체에 의해서 앞서 메인 하이포서시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이스탠더 CD T셀이 활성화되고 사이토톡시시티를 얻어서 항암 효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싱글셀 RNA-seq TCR식을 한 번 더 진행을 하였고요. 모델은 MC38 모델에서 이제 IL7과 TC를 처리하고 나서 IL7 단독 그룹과 IL7과 이중항체를 같이 처리한 그룹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PD1 발현과 이제 TCF1과 같은 센트럴 메모리 마커들의 발현을 통해서 앞선 분석과 비슷하게 바이스탠더 T셀과 튜머 리액티브 셀로 나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런 바이스탠더 T셀에서 튜머 리액티브 셀로 연결되는 트랜지셔널 셀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런 트랜지셔널 셀들은 슈도타임 상에서 이런 바이스탠더 T셀에서 튜머 리액티브 셀로 가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트랜지셔널 셀들은 여러 가지 KI67을 비롯해서 프로리퍼레이션 릴레이티드 유전자들을 굉장히 많이 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음, 저희가 TCA 컨비네이션을 했을 때, 셀 클러스터로 봤을 때, IL7 단독은 바이스탠더 T셀이 많지만, 이런 이중항체를 같이 처리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런 바이스탠더 T셀의 프리퀀시는 감소하고, 반대로 트랜지셔널과 튜머 리액티브 셀의 프리퀀시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앞선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이런 이중항체가 바이스탠더 T셀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마치 튜머 리액티브 쪽 셀과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실제 지오텀 분석을 하였을 때 굉장히 비지한 슬라이드이긴 하지만 이제 해당 슬라이드를 천천히 말씀드리자면 먼저 왼쪽에 있는 피규어들은 이제 IL7 IFC 대비 IL7 IFC와 이중항체를 같이 처리하였을 때 업레귤레이션 되는 DEG들의 리스트에서 어떠한 지오텀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서는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바이스탠더 T셀이나 트랜지셔널 셀들에서는 T셀 액티베이션과 관련된 지오텀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레귤레이션 오브 T셀 액티베이션, 뭐 리포사이트 프로리퍼레이션, 이펙터 프로세스와 같은 여러 가지 T셀 액티베이션과 관련된 유전자들이 이중항체를 같이 처리하였을 때 이런 바이스탠더와 트랜지셔널 셀 안에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반대로 튜머 리액티브 셀에서는 사이토플라즈믹 트랜스레이션 관련된 유전자 셋 이외에는 큰 차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이제 단일 유전자 레벨에서 분석을 하였을 때에도 보시면 이제 사이토톡식 관련된 유전자들을 보시면 이런 IL7 단독에 비해서 이중항체를 처리했을 때 바이스탠더나 이제 트랜지셔널 셀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반대로 바이스탠더 T셀의 마커라고 볼 수 있는 센트럴 메모리 관련된 유전자들의 발현은 음,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T셀 액티베이션과 관련된 마커들, 글라이콜라시스 셀 모틸리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전자들도 이제 바이스탠더와 트랜지셔널 셀 안에서는 이중항체를 처리했을 때 증가하지만 튜머 리액티브 셀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IL7IFC와 이중항체를 같이 처리하게 되면 항암 효능이 증진되는데 이 부분은 바이스탠더 T셀들이 액티베이션 되면서 종양을 공격할 수 있게 리다렉션 돼서 증진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실험적으로 직접 증명하기 위해서 엑셀비보 실험을 기획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실험 디자인은 IL7IFC를 처리하고 종양 안에 있는 PD-1 네거티브 CD8 T셀과 PD-1 포지티브 CD8 T셀을 따로따로 솔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중항체와 CTV에 레이블된 MC38 종양세포를 같이 코컬처를 해서 이런 T셀의 변화와 사이토토시시티를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실제로 PD-1 포지티브 튜머 리액티브 셀은 이중항체가 없을 때에도 이런 그랜자인비를 많이 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이중항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증가하긴 하지만 최대 1.3배 정도만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PD-1 네거티브 바이스탠더 T셀은 이중항체가 없을 때에는 PD-1과 그랜자인비를 굉장히 적게 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이러한 바이스탠더 T셀들은 이중항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런 사이토톡신 몰레큘인 그랜자인비를 발현하는 세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도 실제로 종양세포가 얼만큼 죽었는지를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T셀이 없을 때에는 여기 게이팅된 부분이 이제 살아있는 라이브 튜머셀의 프리퀀시인데 대부분의 종양세포가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 반대로 PD-1 포지티브 CD8 T셀은 튜머 리액티브 셀이기 때문에 이중항체가 없더라도 굉장히 높은 사이토톡시시티를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PD-1 네거티브 CD8 T셀은 이중항체가 없을 때에는 T셀이 없을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종양세포가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이중항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런 살아있는 종양세포의 비율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표로 만들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PD-1 네거티브 바이스탠더 T셀이 이중항체에 의해서 항암 효능을 사이토톡시시티를 얻는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당 실험을 인비보에서도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T셀이 없는 레건 낙가운 마우스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T셀이 없는 환경에서 종양을 찌르고요. 그리고 바이스탠더 CD8 T셀을 인트라튜머럴하게 트랜스퍼를 해주고 이중항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마우스에는 T셀이 없기 때문에 이 종양 안에 있는 셀들은 저희가 트랜스퍼해준 바이스탠더 T셀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그래서 항암 효능을 보았을 때 CD8 T셀, 바이스탠더 CD8 T셀만 트랜스퍼해준 경우에는 컨트롤 그룹과 거의 차이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바이스탠더 T셀이 실제로 인비보 내에서도 항암 효능이 그 자체만으로는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였고요. 하지만 TC를 처리를 해줬을 때에는 유의미한 항암 효능이 나오고요. 실제로 인디비주얼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중항체를 처리하는 기간에 유의미하게 이제 종양의 그로스가 저해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인비보 내에서도 이런 바이스탠더 CD8 T셀이 이중항체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돼서 종양을 죽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이중항체의 두 번 투여 후 3일차에 분석을 하였을 때 CD8 T셀의 특성을 분석을 하였을 때에도 바이스탠더 CD8 T셀만 트랜스퍼한 경우에는 이런 그랜자인비나 퍼퍼린을 전혀 발현하지 않는 반면 이중항체를 처리하게 되면은 종양 내에는 CD8 T셀이 그랜자인비와 퍼퍼린과 같은 사이토톡신 몰레큘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많이 발현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인비보 내에서도 IL7 induced bystander CD8 T셀이 이중항체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돼서 종양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썸머리를 해보자면 IL7 하이프C를 처리하게 되면은 튜머 리액티브 셀들도 어느 정도 증가하긴 하지만 이런 바이스탠더 CD8 T셀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노타입적으로 튜머 리액티브 셀 안에서는 이그저션을 약화시키는 걸 확인을 하였고, 이런 바이스탠더 T셀들은 종양을 인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TCR 리액티비티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중항체는 이렇게 이미 액티베이션 되어 있고 이그저션 되어 있는 튜머 리액티브 셀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지만 반대로 바이스탠더 T셀에는 액티베이션 시켜서 튜머를 죽일 수 있도록 튜머 리다렉션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중항체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R7IFC를 처리하게 되면은 이미 액티베이션 되어 있는 튜머 리액티브 셀이 아니라 이중항체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돼서 종양을 죽일 수 있는 이런 바이스탠더 T셀이 많은 환경으로 어, 모듈레이션해서 TC에 센시티브한 TME를 만드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IL7과 R7IFC와 이중항체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이런 고형암종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높은 항암 효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해당 연구 결과는 지난달에 이제 셀리포츠 메디슨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저희 연구실 멤버뿐만 아니라 이제 네오이멘텍, 제넥신, 그리고 강원대학교의 협업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고,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연구에 도움을 주신 저희 연구실 분들과 지도 교수님이신 이승훈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 올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